만날 때마다 내 마음의 에너지를 바닥까지 갉아먹는 사람. 그런데도 도저히 내칠 수 없어 억지로 만나고 있는 인연.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통화를 방금 끊은 순간 68세 혜숙 씨의 두 손은 덜덜 떨렸고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듯 괴로운데 대체 왜 나는 이 끔찍한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68세 혜숙 씨의 여린 마음은 마치 40년 넘게 이어진 무겁고 녹슨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지만 그 누구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노년의 인간관계 비극에 대해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제1장 마음의 한계와 죄책감, 그리고 민수 씨와의 재회. 여러분 주변에도 만날 때마다 기를 쏙 빼놓고 피곤함만 남기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최근 68세 혜숙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랜 지혜를 가진 친구 민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환하게 웃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수 씨, 사실 너무 심각한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매일이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숨쉬기도 힘들어요. 어젯밤에도 그 사람한테서 온 전화에 뜬 이름만 봤는데도 심전이 조여오고 구역질까지 났어요. 민수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혜숙 씨, 얼굴만 봐도 대번 알겠어요. 평소에 그 생기 넘치던 모습이 아니네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안고 있군요. 혜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털어놓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정말 예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제 기분이 끝도 없이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만날 때마다 본인 아픈 이야기, 가족들 원망하는 이야기, 동네 사람들 흉보는 이야기, 그런 부정적인 말만 몇 시간씩 끝없이 늘어나요. 제가 무슨 말이라도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하면 말을 싹둑 자르고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줘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나면 기가 다 빨려서 알아눕게 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끔찍한 불쾌감이 계속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마치 마음속의 생명력을 누군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듯한 끔찍한 기분이겠군요. 정확해요. 하지만 민수 씨, 저흰 벌써 40년이나 된 인연이에요. 이제 와서 갑자기 너랑 만나기 싫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남들이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이 나이에 40년 지기를 버리다니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침부터 밥 한 숟갈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남의 눈치만 보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혐오스러워요. 여러분, 혜숙 씨의 이 고통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관계일수록 끊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하지만 만약 이 40년의 의리가 혜숙 씨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사람을 쳐내는 것이 인륜에 어긋나는 일일까요? 민수 씨는 자신의 과거 경험담과 함께 아주 깊은 깨달음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잘못된 인연과 집착의 정체. 거절하고 싶지만 거절하지 못해 끙끙 앓는 고민. 특히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인생을 많이 산 선배로서 내가 포용력이 있어야지, 나이 든 사람이 둥글둥글하게 먹어야지라는 사회적 압박감에 자신을 깎아내리며 희생하기 십상입니다. 양심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착한 사람일수록 이 무서운 덫에 쉽게 빠집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그 도덕적 미덕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입니다. 혜숙 씨,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한 권의 책에서 불교의 지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혜숙 씨가 40년 지기를 끊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나요? 단지 함께한 세월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사실 그 밑바탕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에게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나 자신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집착이요? 맞아요. 남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싫은 마음.
이 모든 고통은 결국 무언가에 집착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은 사실 과거의 내 역할, 주변의 기대, 옛날 친구라는 타이틀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처는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느니 차라리 홀로 걸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즉 아군은 반드시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악당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내 에너지를 빼앗고 나의 내면적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 남의 험담만 늘어놓고 내 말은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인 줄 알고 평생을 소중히 쥐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내 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독초였던 셈입니다. 제3장 무상의 가르침과 내려놓는 용기. 집착이 내 고통의 원인이라는 건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지만 40년 넘은 인연을 내 손으로 놓아버린다는 게 생각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불안함을 떨칠 수 있죠? 혜숙 씨의 물음에 민수 씨는 무상의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혜숙 씨,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고정되어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모두 변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예전에는 그 친구분과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해요.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듯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슬프고 잔인한 일이 아니라 자연의 당연한 순리입니다. 억지로 예전 같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을 맨손으로 막아서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내 손만 다치고 찢어질 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하루아침에 당장 절연을 선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내려놓음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변화를 인정하기. 아, 이 관계도 세월 따라 변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인정하세요. 2. 물리적 거리 두기. 연락 빈도를 서서히 줄이고 만나는 횟수를 통제하며 무의미한 감정 소모가 예상되는 약속은 단호히 거절할 용기를 내세요. 3. 기대를 완전히 버리기. 다음번에는 내 말을 들어주겠지. 언젠간 옛날의 좋은 친구로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가 바로 집착의 뿌리입니다. 타인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4. 감사함과 함께 손을 놓기. 과거에 그 친구에게 받은 위로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진심을 다해 감사하세요. 그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지금의 내 삶에는 더 이상 이 관계가 필요하지 않아. 라며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내려놓음입니다. 제4장. 가짜 자비에서 벗어나 진짜 자기애로. 하지만 여전히 착한 사람들은 망설입니다. 그래도 내가 떠나면 그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을 텐데. 아픈 사람을 쳐내는 건 자비로운 마음, 따뜻한 인지상정에 어긋나는 일 아닐까요? 민수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숙 씨가 억지로 그 불평불만을 다 받아준다고 해서 그 친구가 나아졌나요? 아니요. 혜숙 씨는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고 상대방 역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갉아먹는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진짜 자비가 아닙니다. 부처는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자비와 사랑은 나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먼저 지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흔들림 없이 평안해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법입니다. 유해한 관계에 지쳐 쓰러져 있으면서 어떻게 남을 돕겠습니까? 사람을 끊어내는 게 냉정하다는 착각, 그것이야말로 나쁜 인연을 정당화하는 가짜 자비일 뿐입니다. 새로운 공기와 조용한 결단. 그로부터 몇 주 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비치는 혜숙 씨의 거실 창가. 혜숙 씨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이렇게 세상이 맑게 보일 수가 없네요. 이제 그 사람의 전화가 와도 덜컥 겁부터 나지 않아요.
억지로 전화를 받으며 감정을 낭비하지도 않고 만나는 횟수도 많이 줄였어요. 신기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 깊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빈 공간이 생기니 그제야 저를 진짜로 아껴주는 다른 좋은 인연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남은 인생은 정말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맑게 살아가고 싶어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60대, 70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얽히지 않겠다는 결단은 결코 냉혹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하고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을 나답게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아주 위대하고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오랜 세월 참아왔다고 해서 남은 여생마저 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질 때까지 억지로 견뎌야 할 의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쁜 인연, 악연을 단호히 쳐낼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내 마음에 맑은 공기가 통하고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며 누구를 위해 참아오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는 인간관계의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나 오늘부터 시작할 작은 결단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댓글이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위로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따뜻한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